한 수백만 명이 어, 러시아로부터 어, 공격해달라고 어,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거꾸로 불렀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수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 사상에 오도돼가지고 어. 그들이 이 나라를 통일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왜 만들어졌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네. 소련 연방으로 이제 속하여 들어갈 때 그렇죠. 그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구성이 네. 약 600만 가까이는 러시아 스라브족이죠. 그렇습니다. 종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70년 동안 같은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소련 연방이 해체돼서 네. 나라가 독립되자 네네. 그 중에 이제 500만, 600만 되는 러시아 계열 사람들한테 네네. 푸틴이 KGB가 선동을 한 거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선동을 해서 푸틴한테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죠. 우리는 다시 소련으로 가고 싶다. 네네. 이렇게 선동,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주사파와 같은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가 그것을 명분으로 하여 네. 사실은 공작은 지가 다 해놓고 그렇죠. 봐라 저 안에 있는 러시아 계열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 네. 해서 일어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인구가 4,200만 정도 됐는데 네. 약 600만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푸틴이 그들을 공작을 해서 우리를 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도 잘못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던 30년 전에 비행기가 6,000대, 세상에. 탱크가 8,000대가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달에 공격을 당할 때 탱크가 200대, 비행기가 150대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이 없었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의지가 없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련한테 다시 먹히게 되었는데 네네. 이것이 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왜 대한민국에 똑같은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분열됐기 때문에 저는 전쟁을 초래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고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일부 세력이 북한에게 오히려 손짓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민들 중에 그렇죠. 500만 600명이 육신적으로 종족적으로 그렇죠. 러시아 계열 사람 스라브족인데 그 사람들이 소련으로 도와달라 해서 그렇죠. 결국은 푸틴이가 전쟁을 일으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주사파이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 절반입니다. 절반이 마치 지금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의 절반들은 꽤 너무 많은데 속은 사람 따지면은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 근데 있어요. 문제는 아까 이 김무성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다 그런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의 제1 정책이 중앙미군 철수인데 그걸 이걸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네네. 중앙미군 철수를 찬성 반대를 했더니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 중에도 중앙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가 몇 프로? 지금 저 이재명 찍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가 93.9%입니다. 93점. 그런데 왜 그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왜 찍었을까요? 뭐 속은 것이죠. 속은 거지.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 절대로 정치가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진정한 주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저 사기의 주사파에 넘어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부정열로 중앙미군 찬성 반대 넘어간 국민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만 조직 운동을 할 때에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가장 실감 있는 거 중앙미군 찬성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중앙미군을 누가 철수해? 그러면 당신은 우파야. 우파라면 좌파한테 가 있어. 그럼 누가 중앙미군 철수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자성전 대한민국 혁명하라 책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책을 한번 봐라.
이 체감에 꽉 찼다. 이게 바로 이재명 속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은 내용이 뭐냐? 외국 군대는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이재명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한반도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천 교수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27년 계셨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은 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체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재명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기도 부연합 그렇지. 이석기 그룹이 바로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결국은 실세는 누구냐?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아하. 이석기가 정권 잡는 거예요. 아하. 이석기가 실권자가 된다는 뜻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석기가 잘 나갈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기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네. 그때 이미 나라가 끝날 뻔했었죠. 그렇죠. 2012년도 대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는 2012년도 대선을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쉽게 이긴 것 같지만 얼마나 위험했느냐 하면요. 저는 그때 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2012년 4월 총선에 야권 연대를 했습니다. 자, 이석기가 주도하고 있는 통진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을 후보로 하는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5월달에 총선 이후에 그때 통진당 내부에 어떤 비례대표 부정 사건이 없었더라면 안 드러났더라면 그러면 2012년도에 문재인과 이석기가 공동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석기를 여기서 어떻게 찾아가? 저거. 안 그랬으면 그때 나는 못했다. 예.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한 일 중에 법무 장관할 때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이석기를 깜빡에 집어넣은 거 맞습니까? 구속시켰죠. 내가 황교안 총리를 오늘 모처럼 칭찬하고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안 되니까 카드를 누르고 조국을 보내죠. 자,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있는 수석을 법무 장관을 임명했죠. 그때에 우리 강원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그때 강원에서 오늘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체 국민들이 뛰어나서 조국은 안 돼,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빨갱이야, 저놈이 쓴 석상에 논문을 보면 소비에트 연방 현민국에 관한 법이야. 아니 조국이가 쓴 논문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 그런 논문을 쓴 놈이 아까 저쪽에서 광화문 이거 건너왔는데 그쪽에서 저 내려간 것 같은데 내려갔나? 그걸 찾아야지. 자파방이라고 했냐 묻기에 아니 그 논문을 한번 보시 논문 광화문에서 그 검사도 놀라더라고. 아니 무슨 논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문을 써요. 그래서 내가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부 나를 이제 무죄로 만들었는데 그때 만약에 조국이 그대로 갔으면 조국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나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동에 취약한 성격으로 볼 때, 또 조국이가 굉장히 날선 얼굴을 갖고 있는 측면을 볼 때, 거기 찾아오라고 벌써 내린대? 아까 교보 빌딩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 교보 빌딩 그림 뭐이라고 있잖아 아까. 그만 여기서 아까 그거 찾아가면 저리 한참 가야 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북 동맹에 경향을 그때의 여러분이 나오셔서 조국을 셧다운 시킨 것이 대한민국이 살인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그거 내린 데가 어디요? 그걸 말해야지 이름을. 아니 내가 아니 자우지가 저쪽에서 건너왔어. 내가 무슨 건너왔다니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쪽에 건너와갖고 지금요 겉버스를 그거 내린데 그거 된다고? 공장
아까 올 때 잘 봐놨, 저쪽에서 저기서 이 건너갔다니까. 저는 2019년도 6월 8일날 정강호 목사님이 청와대한테 택시를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석하느냐, 대한민국 망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단체이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 이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는 포인트라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전쟁으로 세대전쟁이고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족간을 명확히하는 겁니다. 누가 죽일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명확하게 알뜰하니 바로 국민들이 제대로 국민을 세울 수 있고 아까 이리 건너갔잖아. 이리 가서 저리 건너가든지. 문재인을 단순으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리 가도 건너가도 되는데 모르겠는데. 공개시키라! 이박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내가 문재인을 당첨을 하는데 이유 없이 당첨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당첨해온 신영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내칠 때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펜스 현역 미국의 부통령이 중간에서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서 듣다가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왜? 무슨 연설을 했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연설을 듣고 세계의 아, 이리 가야지. 이리 이쪽으로 이거 건너왔어. 아까 이리 건너왔잖아, 이거. 방화문에서. 저리 내려가야 하는가 봐, 저쪽으로, 저리. 방화문에서 아까 이리 건너왔잖아요. 아까 건너오면 저 화면 봤지? 그래, 그게 저리 건너가, 저리 저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 내려. 아니야, 방화문에서 건너가 저 밑으로 내려가고 저 밑으로 올라간 것 같아. 기억 안 나? 아까 올 때? 그래요. 저쪽에서 올라왔잖아.